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9번 나가죠. 자, 9번은 여기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 기준 조건에 따라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조건에 보면 각 층에 옥내소화전 6개씩 실량정 20m, 배관의 마찰 손실 40m로 하고 호수의 마찰 손실 100m당 26m, 호수의 길이 15m짜리 2개 쓴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옥상 수조에 저장해야 할 최소 유효 저수량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옥상에 저장해야 할 최소 유효 저수량은 수조에 저장하는 그 최소 유효 저수량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옥내소화전의 수원의 양은요, n 곱하기 2.6세제곱이죠. 그래서 요 n은 최대 5개까지만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 층에 6개씩 있지만 5개로 계산해 줘야 되죠. 2.6. 근데 옥상 수조에 저장하는 수원의 양은 이 유효 수량의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계산하면 4.33이 나오죠. 다음 물음 2번은 펌프의 최소 토출량이죠. 그래서 옥내소화전에서 요 펌프의 최소 토출량은 n 곱하기 130L per 분이죠. 그래서 n은 최대 5개니까 여기 5 곱하기 130, 그래서 650L per 분이 펌프의 최소 토출량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은 전량정이 얼마냐. 자, 옥내소화전의 전량정은 실량정 더하기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그 다음에 소방용 호스 마찰 손실 수도에다가 방수압 한산 수도 17을 더해주면 되죠. 자, 실량정은 조건에 20m라고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배관의 마찰 손실 40m. 자, 호수의 마찰 손실 H3는 자, 호수의 길이가 15m짜리 2개죠. 그러니까 30m가 되는 거죠. 자, 100m당 마찰 손실이 26m라고 그랬죠. 자, 더하기 마찰 손실 방사압력 환산수도 17을 갖다 더해주면 전량정이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84.8m가 바로 전량정. 자, 펌프의 성능은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할 경우에 요게 바로 전격 토출량이죠. 요거의 150%, 1.5배로 운전할 경우에 전격 토출 압력은 최소 몇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되냐. 이거는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프로 이상? 65% 이상 유지가 돼야 되죠. 자, 그럼 전격 토출 압력은 요거를 뭘로 고쳐주면 돼요? 메가파스칼로 고쳐주면 되죠. 자, 그러면 요 84.8m 요 놈은 일기압이 10.33이죠. 요 놈이 메가파스칼로 하면 0.101325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요게 지금 전격 토출압의 65%니까 여기다 0.65배를 미리 해주죠. 그래서 전격 토출압의 65% 계산하면 이게 0.54 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거죠. 요 자체가 요게 전격 토출압이에요. 즉 양정을 메가파스칼 압력 단위로 바꾼 것이 전격 토출압이죠. 그래서 이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할 경우에는 전격 토출압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 기준이 나와 있는 거죠. 물음 5번은 펌프의 토출축
주 배관의 최소 구경을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자, 옥내 소화전 펌프죠. 요거는 펌프의 토출축 배관 유속은 4m/s 이하로 이렇게 하라고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유량은 유속에다가 요 단면적 곱한 거죠. 그래서 유속에다가 단면적 그러면 4분의 파이 요 D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 D는 루트 파이 U분의 4Q라는 공식이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단위를 미리로 물어봤죠. 요게 단위가 미터가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미리로 하려면 1000배를 해주면 미리로 산출이 되는 거죠. 여기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루트, 자, 파이, 유속은 4m/s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죠. 파이 U. 그 다음에 4배의 요 Q는 그 펌프의 토출량이 되는 거죠. 자, 펌프의 토출량이 아까 5개 130에다가 5개 곱하니까 650L/분이 나온 거죠. 요 Q의 단위는 세제곱퍼세크예요, 단위가. 자, 요거는 0.65 세제곱 퍼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요거를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0.65 세제곱 퍼 60세크 대입해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해주면 바로 미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0을 해주면은 58.72미리가 나오죠. 요거보다 크고 가장 가까운 값. 다행히 여긴 지금 보기를 주었는데 여러분 배관 구경은 암기하셔야 돼요. 25, 32, 40, 50, 65, 80, 90, 100.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배관의 호칭 구경. 그래서 58.72보다 크고 가장 가까운 미리수는 65mm가 되는 거죠. 해서 답은 요 65mm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6번 가죠. 자, 옥내 소화전의 요 방수량이 분당 200L일 때 방수압력이 0.2라는 거죠. 그럼 방수압력을 0.4로 변경했을 때 요 방수량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거죠. 자, Q1이 200L/분이죠. 이때 방수압 P1이 0.2라는 거죠. 자, 그럼 요 방수압을 0.4로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Q2는 방수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이 방수량 Q는 K에다가 루트 뭐예요? 10P죠? 이 공식에다 여러분이 대입하면 되겠죠. 자, 1번 여기 Q1, P1 요거 갖다 대입을 하면 Q1이 지금 200이죠. K는 우리가 구하려는 거고 방출계수 10에다가 0.2죠. 결국 여기서 K는 200 나누기 루트 10 곱하기 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K값 계산하면은 141.42가 나오죠. 자, 요 방출계수 요 K값은 요 1번 노즐이나 2번 노즐이나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이 Q2는 K값에다가 루트 10에다가 P2 값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방출계수 141.42 여기다 루트 10 곱하기 방사압 0.4메가파스칼 요거 대입하면 방사량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282.84 리터 퍼 분이 되는 거죠. 7번 6에서 산정한 요 방수압하고
방수량 기준으로 노즐의 구경을 산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Q2가 방사량이 282.84 리터 퍼 분이라는 거죠. 이때 지금 방사압이 0.4 메가파스칼이죠. 이 노즐 구경, 지금 노즐에서 지금 이렇게 방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노즐의 그 구경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옥내소화전에서 요 방수량, 요 리터 퍼 분이죠. 이놈은 0.653 노즐 구경 D의 제곱분에 루트 이게 10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위는 요 D가 단위가 밀이에요. P는 방사 압력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또 D를 여러분이 지금 밀리를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으니 결국 D의 제곱은 방수량을 0.653 루트 10P로 나눠준 거죠. 그럼 양변에다 이 루트를 씌워주죠. 그럼 여기 D의 제곱이니까 D가 되겠고요. 루트 방수량 Q를 0.653 여기 D의 제곱이 빠졌네요. 0.653 루트 10P 맞죠? D가 빠졌으니까. 이 공식에 여러분이 대입하면 노즐의 구경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방수량이 지금 282.84죠. 그럼 0.653 루트 10에다가 방사압력 0.4 메가파스칼. 그럼 대입하면 바로 미리가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4.72 미리가 바로 옥내소화전 이 노즐에 구경이 되는 거죠. 9번 같은 경우는 아주 점수를 주려고 그냥 만든 문제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자, 10번 가죠. 자, 10번은 위험물을 저장하는 5m, 6m, 4m의 방호 대상물에다가 요 국소 방출 방식이죠. 4종 분말 약제를 갖다가 사용하는 분말 소화 설비 설치하려고 할 때 필요한 소화 약제의 요 최소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말 요 국소 방출 방식일 때 필요한 그 약제량 계산하는 거는요. 자, 방호구역 최적에다가 방호공간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요 약제량 여기에다가 할증계수 K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방호공간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약제량 요 Q는 X, Y 값에다가 방호공간의 벽면적 합계분의 방호 대상물의 벽면적 합계 요걸 여러분이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X의 수치하고 요 Y의 수치는 4중분말이죠. 그래서 X는 2.0, Y는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2.0 마이너스 Y는 1.5죠. 곱하기 요 A하고 방호 대상물의 벽면적 합계하고 방호 대상물의 벽면적 합계는 여러분이 방호 공간의 벽면적 요건 여러분이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요 방호 대상물이 가로가 지금 여기 5m, 세로가 지금 6m, 높이가 4m라는 거죠. 근데 여기 조건 2에 보면은 방호 대상물 주위에는 동일한 크기의 요 벽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쪽에
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 벽이 있다는 거죠.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 또 벽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호 공간이라는 거 있죠. 이 방호 공간이라는 것은 좌우 상하로 0.6m씩 연장한 최적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0.6m씩 확대를 하면은요. 자, 요놈을 이쪽으로 0.6m를 확대시켜야 되고, 이쪽으로 또 마찬가지로 0.6m 확대, 이쪽도 마찬가지로 0.6 확대, 이쪽도 0.6을 갖다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 지금 벽이 있다고 그랬죠.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측하고 우측 확대 안 되고, 앞 뒷면도 확대가 안 되는 거죠. 오직 요 위로만 0.6m씩 확대가 가능한 거죠. 요 부분만. 여기만 0.6m 위로만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좌우 앞뒤는 안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방호 공간이고요. 요놈은 방호 대상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방호 대상물의 요 A, 요 방호 대상물이죠. 방호 대상물의 벽면적. 요 A는 방호 공간의 벽면적. 자, 이 방호 대상물의 요 벽면적은 요 앞면 5 곱하기 높이 4m죠. 그래서 5 곱하기 4가 두 면인 거죠. 요 앞면하고 뒷면하고 요 뒤에 또 있죠. 그래서 두 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하고 좌측 여기 이 면적 벽면적은 6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요게 좌측하고 우측하고 두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방호 대상물의 요 벽면적 합계는 88제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방호 공간의 벽면적, 요게 방호 공간의 벽면적. 자, 요 벽면적은 여기가 지금 5m죠. 이 위에는 여기 4m에다가 0.6이 늘어났으니까 여기는 4.6이 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4.6m 앞면 뒷면에서 두 면이 되는 거죠. 옆면도 마찬가지죠. 여기 6m에다가 4.6m. 이것도 좌측 우측에서 두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호 공간의 벽면적은 101.2제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방호 공간의 최적이죠. 요게 방호 공간의 최적. 자, 방호 공간의 최적은 가로 5m, 세로 6m죠. 높이가 4.6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5m, 세로 6m. 높이는 0.6m가 올라갔으니까 4m에다가 0.6을 더하면 4.6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호 공간은 138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요 약재량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방호 공간의 최적이 138제곱, 세제곱. 여기에다가 방호 대상물, 벽면적 합계가 88 나왔죠. 방호 공간의 벽면적 101.2 나왔죠.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 거예요? 0.697이 나온 거죠. 킬로그램 퍼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방호 공간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약재량 0.695치 kg per 미터의 3승. 여기에다가 할증. 요 할증은 무조건 1.1이에요. 분말 소화 설비에서 요 K값 할증 계수는 1.1. 무조건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그 약재량 계산하면 105.61이 나오죠. 이게 바로 필요한 분말 소화 약재 그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벽이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0.6m씩 확장한 최적이 방호 공간의 최적이 되는 거죠. 앞뒤도 마찬가지예요. 벽이 없을 경우에는 0.6m씩 확장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가로 20m, 세로 10m, 이런 그 실에 있다는 거죠. 이 실에다가 스프링클러 헤드를 요 직사각형 형태로 설치를 하고자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물음 1번은 헤드 간의 요 대각선의 길이는 최대 몇 미터인가 물어본 거죠. 자, 여기 가지배관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다가 헤드를 설치하겠죠? 헤드를 지금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헤드 간의 요 거리. 자, 요게 이제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 보면은 조건이 내화 구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 내화 구조는 수평거리 R 값이 2.3m라는 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평거리가 이게 2.3m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2.3m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가지관에서 헤드 간의 거리를 우리가 W, 가로라고 가정을 하고요. 요 세로를 L, 랭스의 약자죠. 길이죠. 세로를 우리가 L로 표기를 하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쪽도 2.3m고 여기도 2.3m 똑같은 거죠. 자, 여러분이 요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이놈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 폭이 가로가 W고 그다음에 세로가 L이죠. 그럼 이 빗변 여기가 D가 되겠죠. 즉 이게 대각선의 길이에요. 자, 이 대각선의 길이는 여기가 지금 2.3m, 여기가 2.3m죠. 그럼 결국 D는 얼마예요? 2.3, 2.3이니까 4.6m라는 걸 금방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헤드 간의 이 대각선의 길이는 4.6m죠. 자, 물음 2번은 가로열 헤드의 설치 개수하고 세로열 헤드의 설치 개수를 나타낸 건데 빈 칸을 갖다 채우라는 거죠. 자, 그럼 가로열의 설치 헤드 수가 5개, 6개, 7개, 8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D의 제곱, 빗변, 대각선의 요 제곱은 가로의 제곱 플러스 세로의 제곱이라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 D는 대각선의 길이는 이건 고정이죠, 고정. 4.6m는 변하지 않아요. 이건 고정된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가로열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요거 세로열, 요 L의 제곱은 D의 제곱 마이너스 W의 제곱이 되는 거죠.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L은 루트 D의 제곱 마이너스 W의 제곱이 되는데
D는 지금 고정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쉽게 여러분이 요거는 그 표를 갖다가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대각선의 길이는 다 4.6m씩 똑같죠. 그 다음에 요 W의 요 길이는 지금 요 길이가 지금 가로가 지금 20m죠. 그럼 여기에다가 가로열에다 5개 설치했을 경우, 즉 이 가로변에다가 헤드를 여기 5개를 설치하면 20m를 5로 나눠주면, 아까 우리가 헤드 이렇게 4개를 설치했을 때 요 길이가 W고 요 놈이 L이었죠. 요 대각선의 길이가 D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L은 아까도 계산했지만 요 L은 루트 D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W 가로의 길이의 제곱이었죠. 자, D는 4.6m라고 딱 주어져 있죠, 지금. 자, 그러면 요 헤드 간의 요 거리 W는 요 전체 가로의 요 길이 20m에서 헤드의 설치 개수 요 5개로 나누면 헤드 간의 요 거리 W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로에 헤드 6개를 설치되면 헤드 간의 거리는 가로의 길이 20m를 6개로 나눠주면 가로의 헤드 간의 거리, 길이가 되는 거죠. 7개 설치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20m를 7개로 나눠주면 되고, 8개 설치됐을 경우에는 20m를 8개로 나눠주면 바로 요 헤드 간의 거리, 가로의 그 헤드 간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세로의 길이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L은 대각선의 길이 4.6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요 가로의 길이의 제곱이죠. 그래서 5분의 2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로의 그 헤드 간의 거리 계산하면 2.27m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가로로 6개 설치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로의 요 길이는 D의 제곱, 대각선의 길이 4.6의 제곱, 그 다음에 요 가로의 헤드 간의 그 거리 6분의 20이죠. 요거의 제곱에서 3.17m가 나온 거죠. 7개 설치했을 경우에는 3.61m, 8개 설치했을 경우는 3.86m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로열의 설치 헤드의 수는 요거 절상을 해야 되죠. 절상이 아니고 이제 가로의 길이가 지금 10m죠. 요 10m를 요 L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0m를 요 L 2.27m로 나누면 4.4개죠. 그럼 무조건 절상을 해야 되니까 정수를 표기하면 5개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로의 세로의 길이 10m를 헤드 간의 간격 L로 나눠주면 3.17m, 그래서 3.15가 나오니까 4개. 그 다음에 요 가로가 7개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세로의 길이 10m를 헤드 간의 거리 3.61로 나눠주면 3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는 3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총 설치 헤드의 수는 가로열에 설치하는 개수에다가 세로열의 설치 개수 곱하면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5 하면 25개, 여기 6 곱하기 4 하면 24개, 7 곱하기 3 하면 21개, 8개 곱하기 3개 하면 24개가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요 피타고라스 정리만 잘 이용하면은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데, 한번 풀어봤을 경우하고 안 풀어봤을 경우하고는 좀 차이가 크죠. 자, 물음 3번은
실의 평면도에 설치 가능한 최소 개수예요. 최소 개수. 최소 개수는 여기 21개죠.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내용이죠. 다음 12번으로 가죠. 자, 12번은 여기 모형 펌프가 있고, 여기 실제 제작해야 되는 원형 펌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형 펌프의 요 유량하고 요 축동력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보면 여기 임펠러 직경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양정 있죠, 유량 있죠. Q2는 처음 유량에다가 N1분의 N2죠. 곱하기 D1분의 D2의 임펠러의 직경이죠. 이게 3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정 H2 나중 양정은 처음 양정 곱하기 N1분의 N2, 요거는 2승이죠. D1분의 D2에 이게 몇 승이에요? 2승이죠. 그래서 동력 P2죠. 요건 처음 동력 곱하기 N1분의 N2에 요건 3승. 임펠러 직경의 비 D1분의 D2에 요건 5승이죠. 이건 기본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풀 수가 있는 문제죠. 자, 문제는 여기 유량하고 요 축동력이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 Q2하고 축동력 P2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주어진 값을 한번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살펴보죠. 자, Q1은 나와 있어요. Q1은 안 나와 있죠. 자, Q1은 여러분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이 동력 P는 킬로와트는 물이니까 비중량에다가 Q에다가 전량정 H에다가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 계수 K를 갖다 곱하면 되죠. 자, 근데 다행히 여기 모형에서 펌프의 축동력 나와 있죠. 축동력은 나와 있는데 풍량이 안 나와 있는 거죠. 풍량이 아니고 토출량이 안 나와 있는 거죠. Q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 풍량을 Q1을 갖다가 알려면 여기서 여러분이 P 값은 지금 주어져 있죠. 얼마로 주어져 있냐? 16.5kW. 효율 나와 있죠? 0.893. 양정도 나와 있죠, 여기. 5.64m. 여기 물의 비중량 9.8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Q를 계산할 수가 있네요. 자, Q는 동력에다가 효율 곱하고 비중량하고 양정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Q1이 되겠죠. Q1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P1 축동력 16.5kW, 효율 89.3이니까 0.893, 물의 비중량 9.8 kNm/m의 3승. 자, 전량정은 5.64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Q1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Q1을 여기서 계산한 거죠. 자, Q1은 여러분이 계산을 했어요. 이놈이 0.2666. 세제곱호 세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Q1이 0.2666. 그 다음에 회전수, 요 N1 값이 나와 있죠? 얼마로 주어져? 374로 주어져 있죠.
N2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자, D2는 임펠러 직경이 409cm. 그럼 D1은 여기 나와 있죠. 42cm. 자, 그럼 여러분이 요 N2만 계산을 하면 원형 펌프에서의 그 토출량을 여러분이 유량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N2를 계산을 하려면 요 양정값이 지금 다 나와 있죠. 여기 H1하고 여기 H2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요 N2를. 자, H2 얼마냐면 55m죠. 자, H1은 5.64m죠. 곱하기. 자, N1은 주어져 있죠. 여기 374. (374분의) N2는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거죠. 자, D1 42cm죠. D2는 409cm. 요거의 5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N2를 계산을 해야 돼요. 미지수가 하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N2를 계산하면 119.9135 RPM이 나오는 거죠. 자, N2를 여러분이 계산했으니까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유량을 갖다 토출량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Q2. 자, Q1은 아까 우리가 여기 계산했죠. 0.2666. 자, N1이 지금 얼마예요? N1은 374rpm이죠. 자, N2는 119.9135가 되는 거죠. 그대로 그 D1이 42mm죠. 42cm. D2는 409cm. 요거에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Q2를 계산하면 (78.94) 세제곱퍼 세크가 나오죠. 다음 두 번째는 이 축동력 계산을 하는 거죠. P2. P2는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처음 동력이 아까 16.5kW였죠. 자, N1 처음 RPM이 374rpm이었죠. N2가 119.9135. 요거에 몇 승이에요? 3승이 되는 거죠. D1 42, D2 409cm죠. 요거에 몇 승이냐면 5승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형 펌프의 그 축동력 47.63, 아니고 47625. .93이죠. 킬로와트인데 물음에서 물어본 단위는 메가와트예요. 그래서 메가와트는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47.63 메가와트가 바로 원형 펌프, 실제 제작했을 때 펌프의 축동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12번 같은 문제는요, 여러분이 일단 QHP 나중 유량, 나중 양정, 나중 동력을 요 식을 갖다 여러분 일단 펼쳐놔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값을 갖다 다 대입을 해놓고 구하지 못한 그 요소를 여러분이
찾아내서 여러분이 구해서 갖다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맨 먼저 Q1을 갖다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고요. 자, Q1은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주어진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Q1은 여러분이 여기 주어진 값 처음 축동력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효율도 나와 있죠. 물의 비중량은 여러분이 9.8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양정이 여기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즉 모형 펌프가 1번이고요. 원형 펌프가 나중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가 Q1을 계산을 하고, 다음 두 번째는 N2, 요 나중 양정 계산할 때 요 N2를 여러분이 여기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량 Q2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2를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만 하시면 쉽게 이제 계산이 가능한 건데,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고 이 순서를 금방 찾아내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풀어본 사람은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3번 가죠. 자, 이 13번은 여기 에탄을 저장하는 창고에 CO2 소화 설비 설치하려고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전역 방출 방식이죠. 표면화제예요. 저장 창고의 요 방호구역 최적이 125세제곱이죠. 자, CO2의 설계 농도 40%, 보존 개수는 1.2, 개구부 2 곱하기 1제곱미터에서 1개소,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충전비 1.9, 내용적 68리터죠. 자, 화재 안전기준 적용한다고 그랬죠. 자, 물음 1번은 CO2의 소화 약제 양을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방호구역 요 최적이 125세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럼 125세제곱이면 K1 방호구역 최적당 그 약재량이 있죠. 요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표면화재 방호구역의 요 최적계수하고 면적계수죠. 그래서 방호구역 최적이 여기 45세제곱 미만일 경우에는 최적계수가 1, 45세제곱 이상 150 미만, 여기는 최적계수가 0.9, 150에서 1450 0.8, 1450 이상은 0.75죠. 그래서 여기 저장량의 최저 한도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소 45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 45보다 작을 경우에는 45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150에서 1450일 경우에는 최소 저장량이 135는 돼야 된다는 거죠. 자, 1450 이상일 경우에는 1125가 되는 거죠. 자, 개구부 가산량은 제곱미터당 5kg죠. 이걸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방호구역 최적이 125세제곱이죠. 자, 125세제곱이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45에서 150. 그러니까 최적계수가 0.9예요. 여기에다가 이게 방호구역 최적이 되는 거고, 이놈이 최적계수 K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에 이제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보정계수 1.2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2 곱하기 1은 이건 개구부 면적이죠. 자, 개구부 면적에다가 자동 폐쇄 장치가 미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구부 1제곱미터당 5kg씩 가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145kg가 저장해야 될 약재의 무게가 되는 거죠. 다음에 물음 2번은 방호구역 내에 CO2 설계 농도 유지될 때
산소의 농도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조건에 보시면 설계 농도가 40%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CO2 퍼센트는 21분의 21-O2% 여기 곱하기 100이죠. 요 CO2 퍼센트가 여기 설계 농도예요. 그래서 요 설계 농도가 40일 경우에 21분의 21-O2%죠. 요 곱하기 100이죠. 요 O2를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O2를 계산하면 12.6%가 나오는 거죠. 이건 계산식만 복잡한 거지 여러분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물음 3번은 소화약제의 저장용기가 몇 병이냐. 여러분 이 충전비라는 거 있죠. 자, 우리가 충전비를 우리가 C로 나타내는데 요거는 한 병당 약재의 무게를 한 병당 용기의 최적 요놈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조건에 보면 충전비가 1.9라고 주어져 있죠. G는 우리가 몰라요.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 V는 지금 용기 한 개 내용적은 68리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G는 68을 1.9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병당 저장하는 요 약재의 무게는 요걸 계산하면 여러분이 35.79가 나와요. 즉,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예요. 그럼 요 약재의 그 병수는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가 145kg죠.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 35.79로 나눠주면 4.05가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이건 소수가 발생되면 올려줘서 정수로 해야 되니까 5병이 필요한 거지. 물음 4번은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고압식일 경우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저압식은 1.059, 고압식은 2.1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자, 표면화재, 약재 방사량, 요 1분 이내에 방사가 돼야 되죠. 신부화재는 7분 이내에. 자, CO2 저장용기실 온도 40도 이하가 돼야 되죠. 자, 배관은 강관 사용할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중 스케줄 80 이상이죠. 여러분 요건 써주시면 되고. 근데 물음 5번은 화재 감지기 회로의 방식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분말이나 요 CO2나 할로겐 다 가스계통은 교차 회로 방식이죠. 또 회로 방식의 정의. 교차 회로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다가 여기에다가 A회로 감지기 하나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B회로 다시 또 A회로 다시 B회로 이쪽도 반대로 여기 B 감지기 여기 A 감지기 그 다음에 B 감지기 그 다음에 여기 A 감지기가 되죠. 그래서 배선은 이런 식이 되겠죠. 요건 B 감지기의 그 회로 배선이고 요놈은 A 감지기 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두 개, 회로가 이제 두 회로니까 우리가 이걸 교차 회로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서 우선 요 A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했다. 그럼 경보만 나가요. 소화설비는 작동이 안 되죠, 아직은. 다음에 인접한 요게 감지가 되든 요놈이 감지게 되든 둘 다 A회로하고 B회로 감지가 되면 이때는 설비가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의는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다가 둘 이상의 감지기 회로를 갖다 설치하고 인접한 2개 이상의 요 화재 감지기가 동작되는 때에 소화 설비가 작동되는 방식에서 여러분 이렇게 암기를 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